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오늘입니다.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행정심판 제도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제3위 대회를 맞아 전국 16개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총 23개 팀이 참가하였고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국민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소통하는 행정심판이 되고자 하는 바람에서 시작한 모의 행정심판 경영대회가 올해로 3회째를 맞게 되었습니다. 모의 행정심판 경영대회는 국민권익의 보호와 증진을 위해서 일하게 될 예비 법조인들이 여러분들이죠. 행정심판을 이해하고 경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기회의 장으로 이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행정심판의 역사는 아주 오래되고 그 법적 정통성을 가진 제도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인 1951년 행정심판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소원법이 제정되었고 1984년에는 국민 권익을 구제할 수 있도록 공정성, 실효성을 더 강화해서 행정심판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우리 행정심판 제도의 특징 중에 하나는 헌법 제107조의 명문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행정심판의 발상지인 유럽에서도 그 유래를 찾기 어렵습니다. 우리 행정심판 제도의 특별한 가치를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 오랜 역사와 특성만큼 우리 행정심판이 일궈낸 성과도 괄목합니다. 연간 약 2만 5천 건의 행정심판이 청구되어서 그 중에 4천 건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계치로 가늠되는 역할을 넘어서 행정심판은 국민의 입장에서 국가기관으로부터 침해된 권익을 비용 없이 신속하게 구제하고 또 국가기관의 위법하고 부당한 행정을 바로잡는 중요한 권익 구제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 내실을 다지며 묵묵히 발전해온 우리 행정심판제도의 성과는 국제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선진적인 모델로서 크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지 않고서는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과 같은 예비 법조인들이 행정심판 제도를 충분히 이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회가 여러분들에게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사실 모의 행정 심판 경연대회는 단순히 법률적인 실력을 겨누는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선을 통과하고 본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행정심판은 법률적인 사고와 행정적인 판단이 병행되어야 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또 단편적으로는 하나의 처분에 대한 위법 부당성을 판단하고 국민 한 개인의 침해된 권익을 구제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것은 결국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다수의 국민들에게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국정 운영 전반에 그 파급 효과를 미치는 그런 결정이 됩니다. 오늘 대회로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는 것과 함께 우리 행정심판 제도가 앞으로 좋은 권익구제 제도로서 발전하는 길에 여러분들이 이 모의 재판, 모의 심판에 참여한 이 인연을 가지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동참해 주실 것도 부탁드립니다. 이후에 이루어지는 순서들은 뭐 분명히 이제 경쟁은 경쟁이고 그래서 승자와 패자가 나뉘는 과정이 있겠지만 승패를 떠나서 여러분 모두에게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또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는 또 국민의 권익이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큰 틀 속에서 행정심판을 보면서 토론하고 서로 배우는 그런 축제의 한마당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팀이어서 여러분이 계시는데 이것을 쪼개 가질 수도 없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사체로 남으셔야 되겠습니다. 동해가 내용은 같습니다. 준비의 수요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념 촬영이 있겠습니다. 카메라 보시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많이 떨리고요. 지금 이제 한 시간 있다 시작하는데 저희가 방학 중이라서 많이는 서로 못 보고요. 서로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랑 서로 전화 통화하고 때로는 영상 통화도 하고 하면서 서로 이렇게 자주로 많이는 얼굴은 대면을 못 하더라도 자주 의견 교환을 통해서 결론을 도출했습니다. 그냥 뭐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약간 호기심도 있고 기대도 되고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합니다. 기본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입학 전형에 관한 불공정성, 국민 여론이 문제가 되어서 그 법학전문대학원에 대한 기각 경고랑 법전원장에 대한 주의 처분 요구 부분을 이제 다투는 사건입니다. 공모대 화이팅! 참 한 달 넘게 열심히 준비해서 왔는데 막상 당일 되니까 굉장히 긴장되고 한편으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후련할 것 같고 저희 팀원 아주 한 달 동안 열심히 해서 팀워크가 더더욱 단단해진 것 같습니다. 기분 좋습니다. 오늘 그냥 준비한 대로 준비한 것만 100%도 아니고 한 80%만 제대로 전달을 해도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성한 문장들을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침착함으로 승부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임무라고 할 것은 딱히 없는 것 같고 각자 저희 팀 안에서 뭐 마무리 발언이라든가 기조 발언을 각자 누가 할지 정도는 배분을 한 상황입니다. 와보니까 건물도 너무 크고 되게 멋있고 네, 되게 좀 저희 팀이 사실 다 한 번씩
행시를 도전했던 친구들인데 그래서 그런지 되게 동경하는 마음도 깊어지고 감회가 좀 남다른 것 같습니다. 행정심판은 결코 싸움이 아니라 인용과 기각 측의 상호 의견 교환을 통해서 어느 것이 두 국민의 권익 구제에 적합한가를 다투는 의미 있는 것이지 단순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화이팅! 본선 준비 기간은 길지 않았지만 이 대회 예선부터 포함을 하면 여름방학 시작부터 시작해서 저희 5명이서 2달간 거의 동고동락을 하면서 가족보다 자주 보면서 준비를 하였습니다. 행정법의 아버지인 독일의 오토 마이어 선생님을 존경하는 뜻과 우승을 향하여 돌진하는 오토바이의 추진력을 담아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오랜 시간 준비한 만큼 잘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심판 제도에 대해서 좀 더 다른 시각을 갖고 임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 이 대회를 진행하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먼저 인용 측에서 할 주장을 정리하고 그에 대해서 기각 측이 할 제 답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인용 측이 할 제 답변에 대해서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부터 제3회 5위 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8강전을 진행하겠습니다. 주최 필요시 대표 학생이 손을 들어 의사를 표시합니다. 1번 기관 경고 등 취소 청구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한국대학교이고 피청구인은 교육부 장관입니다. 법학전문대학원은 학생 선발에 관한 자율성을 보유하고 있는 바 이러한 점에서 입학 전형 계획에 부모 등 신상 기재 금지를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관계법령상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시킬 의무를 위반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입학 전형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부여하여 입학 전형 제도를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이 타당합니다. 공정성을 해하였거나 적어도 해할 위험이 명백한 것이며 공정성을 해할 위험만으로도 법령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예비적 청구에 관해서는 역시 처분성에 의문이 있을 뿐 아니라 가사 처분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주의적 청구와 같은 이유로 역시 기각되어야 합니다. 먼저 인용팀부터 발언해 주시기 교육부 장관의 처분에 의해 가지고 감축 조치나 인가 취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이 시정 명령이라는 문구에 비추어 볼 때 측은 공정성의 통상적인 의미가 과연 이 법령에 구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법령에서 공정한 선발 의무가 구출될 수 있는지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어서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입학에서의 공정성이란 선발 과정에서 평가자의 자유와 편견을 배제하고 차별적인 요소의 영향을 제거하려는 노력 정도로 그 의미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기각측 의원들은 공모 신상 기재를 금지하는 것이 공정한 선발 의무에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을 하는 차원에서 그 자율성을 제재하거나 내지는 학교의 입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때는 어디까지나 법률에 근거한 처분이어야 됩니다. 입학전문대학원법 38조에 따라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기관 경고 그리고 주의 요구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일단 근거 법령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공정성을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정말 더 전문대학원의 본래의 취지인 다양하고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법조인의 양성을 하는 방향이 아닌가. 공정성을 위반했다라고 인정을 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학생에게 그러한 사실을 기재하지 말라고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인 행정이라고 여전히 생각이 드는데 공정성이 도달되는 문제와는 무관하게 위험만으로도 위반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의 관련 판례는 공정성이라는 개념 그렇다면 결과의 공정과 과거의 공정 둘 다 지금 부합하는 경우인데 그것을 단순히 좀 어떻게 보면 유권 해석으로 좀 더 넓게 해석하셔가지고 이렇게 침입적인 처분을 주신다는 거에 대해서 위험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주지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부모의 신상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평가의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강한 우려를 갖게 됩니다. 의 경우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부분이 이 공정성 확보방을 해석하면 마무리가 2분간. 경연 과정에 참여한 심사위 방송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의문사항 있으면 청구인이 입학 전형을 부적정 법학전문대학원이 도입됨에 따라서 국가의 주도하에 당시 시험 위주로 법조인을 선발했던 과거와 달리 법조인 선발 제도는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영입하여 대학에서 양성하는 제도로 변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공정성 추구에 매몰되어 입학 절차에서의 각 대학의 자율성과 법학전문대학원의 다양성이 희생되는 일은 피해야 할 것입니다. 공정성 훼손인지요. 둘째, 이 사건 처분이 자의적인 행정권 행사인지요. 셋째, 이 사건 처분이 비례성 원칙을 위반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습니다. 공정한 처분인가요? 선발 의무라는 명령은 적절치 않음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사전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또 공표하여야 할 적극적인 사전적인 의무를 청구인께서 다하지 않은 것인데 확보 방안이 포함된 입시 전형을 수립하였는지가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따라서 다른 가치를 다 함께 갖추었는지보다는 일단 공정성이 가장 먼저 확보되었는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공정성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정말 다양한 것이어서 그 법령상 자체에서 법학전문대학원이 지원자의 부모의 직위명 또는 직장면을 알려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그런 의무를 분리필연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고 이미 자율성 보장보다도 공정성 보장을 위해서 부모의 신상 기재를 명문으로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필연적으로 공정성을 훼손시켰고 그것은 자율성만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기각 측에서 말씀하시는 것과는 저희가 조금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해서 두 번째로 저희가 완화된 기준을 사용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약하게 해야 된다, 공정성을 해쳐도 된다고 하는 부분이 아니라 어떠한 공정성을 훼손됐는지를 살펴볼 때에 저희 청구의 종합적인 태도를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이지 이 특정 신상 기재의 내용을 기재하도록 허용했는가 금지했는가만을 가지고 공정성 훼손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인 것입니다. 지금 이게 공정성이 실제로 훼손되었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위험성이 있는 것만으로도 이 사건 처분이 정당화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셨던 거잖아요.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신문정도의 전용 요소가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학교의 재량 포함 과거에 아무런 지시나 지적이 없었으니 그 사항에 대해서 감사 결과에 대해 기반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이 지나치게 자율적이라든지 자의적인 행정권의 행사여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지도 강도권의 본질을 무시한 주장입니다. 청구인의 입학 선발 계획을 이제 공정성 확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련 사안이 아니라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을 만한 합격자들이 발견된 사실에 대해서 징계. 만약에 부모 신상 기재 금지 내용이 없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했고 비록 과거에 문제 삼지 않았던 사유라 하더라도 그것이 문제된 사유가 사회적 여론이든 무엇이든 간에 위반 사유가 새로이 발견된다면 행정청은 이에 관하여 당연히 지도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행사하는 것이 행정청의 의무입니다. 행정권 행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과거에 구체적이 없었으므로 자의적인 행정권의 행사라고 지적을 해주시기도 했는데요. 그것은 굉장히 형식적인 접근 방법으로서 저희가 추구하고자 하는 공정성이라는 공익에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양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여 관계 때문에 좀 약하게 좀더 처분 자체 팀원들이랑 함께 할 수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고 저희도 막 아쉬움이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저희가 준비한 만큼 최대한 많이 보여드렸다 생각해서 또 팀장님이나 아까 팀원분 말씀처럼 후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상대편 팀이 인용팀에서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가 했던 쟁점인데 이걸 어떻게 해야지 잘 우리가 반대 입장에서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그래서 그런 점이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 미네랄 원이 화이팅! 저보다 잘하는데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평가받는 것 같아서 달달 떨리는데 오히려. 어떤 부분이 좀 그러시던가요?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요건을 찾아내는데 그러니까 처분성이라든지 그 애초에 그 한 행위의 그 위법성이라든지 그 행위의 그 처분의 그 뭐 정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짚어내는 게 굉장히 논리가 정확하다. 우리가 그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에 그 법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 그 이 법규가 정하고 있는 요건에 얼마나 충실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마 그 시사하는 바가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경연에서 저희 팀이 말씀드린 부분은 공정성과 대학의 자율성에 대한 부분을 앞쪽에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강조가 됐는데 구체적인 행정청의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그 지시가 없었던 상태를 차후에 다시 처벌하는 것은 없었던 요건을 새로이 창설해서 처벌이라고 말하기에는 잘못된 것이고 기관 경고라든가 기타 처분을 하는 것은 새로운 요건을 창설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하는 것이고 처음부터 저희랑 다른 논리 구조를 가지고 토론에 임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오히려 설명하려 하고 그런 부분들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페이스를 우리 쪽으로 끌어오는 방향으로 준비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는 우리가 지킨다. 저스티스 화이팅! 어떻게 토론 잘 끝나셨어요? 네. 일단 첫 번째 라운드를 했는데 생각보다 재미있게 잘 마친 것 같아서 너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너무 재밌었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굉장히 타이트해서 그 부분이 좀 긴장이 많이 됐고요. 굉장히 엄숙한 분위기에서 정말 행정심판을 하는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해 주셔서 저희가 그걸 간접 체험해 본 것 같아서 그런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국민의 권익을 위해서 싸우는 그런 좋은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쟁점이 갑자기 튀어나올까 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저희가 잘 다 반박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기쁜 것 같습니다. 밤늦게 간다고 저희 원장님께 말씀드렸기 때문에 밤늦게 버스를 타고 가야 합니다. 행위와 화이팅! 지금부터 제3회 모의행정심판 경연대회 본선 8강 주시기 바랍니다. 이래 발언 시간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반을 이유로 동법 제38조에 따른 처분을 하였으나 한국대학교에서는 해마다 공정한 입학계획을 공표한 바 있어 그것에 대한 위반은 없습니다. 공정성 확보 방안에 부모 신상 기재 금지가 포함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이는 사전의 기재 범위를 법령 또는 지시사항으로 명확히 했어야 할 문제입니다. 법전헌법 제23조 위반이 없는 바 동법 제38조는 처분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첫째,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근거한 처분이며 둘째, 청구인이 관계법령상의 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위법 부당한 사실이 존재하며 셋째, 이 사건 처분이 재량의 일탈 남용이 있어 청구인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여지도 없기 때문입니다.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윤용 PM부터. 공정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는 사실이 발생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사건 실태 조사에 적발된 부모 신상 기재가 발생한 자소서의 경우에도 공정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모 법원 판사라고 기재함으로써 인사관리에 있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 심리적 평양, 즉 관대화 효과, 현혹 효과, 그리고 개인적 편견에 의한 오류 등이 평가자의 평가에 작용했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입학 전형 계획은 각 대학별로 다른 내용으로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추상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시행령 15조 4호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4호 신설 취지에 그런 어떤 교육부 장관의 구체적인 의무를 지시하기 위함이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그것에 따르면 정성평가의 중요성을 중시해야 되고 그리고 그 정성평가라는 건 어떤 환경에서 자랐으며 그리고 그 환경에서 어떻게 법과 관련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분명히 정성평가로서 고려될 사항이고 법학전문대학원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니라 법조인 양성이라는 국가적 책무를 위임받은 기관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물론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공정성 확보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은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존의 사법시험제도에서 담보되던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발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법시험이 우리 사회에서 기회의 사다리 역할을 해왔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 제23조의 공정성은 결국 지원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이 평가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정성적 요소를 크게 반영하고 있는 특별 전형이 있는 상황에서 정량평가와 공정성이라는 가치가 중요한 일반 전형에까지 성장 배경 및 정성 평가를 고려하기 위한 어떤 종류의 부모 등 신상 기재를 허용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 전형만 놓고 특별 전형에서만 정성 평가를 더 크게 반영하겠다. 그런 식으로 비율을 다시 조정하자고 하는 것은 모순되는 입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때도 이런 여론은 존재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거는 그다지 특별전형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겁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공정성 확보가 되고 또한 이 정도 확보가 된다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신상 기재를 허용하자는 내용은 아니고 기재를 활용할 당시에는 정성 요소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라고 봤고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여론에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개선 차원에서 그리고 공정성 확보 의무라는 것은 불확정 개념이고 공정성을 보다 엄격하고 강하게 해석해서 의무를 부과해야 하지 않느냐는 입장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토론 진행은 모도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모도발은 2분, 이정팀부터 모도발은 위법 또는 부당성의 판단 기준은 법전원법 제23조 제3항의 의무는 계획 수립 당시 예측 가능한 요소만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는 것이지 공정성 훼손 우려라는 결과가 공정성 확보 방안 마련 의무 위반의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말씀드린 관계 공명의 형식문화 위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공익이 제한받는 사익보다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처분을 따라서 피청구인에게 이러한 기준만을 가지고 동법을 위반하였다고 바로 인위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때 먼저 그럼에도 사후적으로 삭제 등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공정성 훼손의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고 나아가 평가자가 차별적 요소가 기재된 자기소개서를 보게 되는 것 자체가 바로 공정성이 훼손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리적으로 그리고 자의적으로 부모 친인척 관련 신상 기재 금지 고지가 있었는지 여부만을 가지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는 부모 친인척 등 기재 금지만이 인위적 기준이 되어야 하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법학전문대원 평가위원회에서는 이유 없이 근거 없이 처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네, 판단함에 있어 이리적 기준 시청구인이 그것을 이리적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그 여부가 저희 쪽에서는 불분명하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훼손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그럼 결과적으로 발생한 그 결과를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이 처분한 사유는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입학 전형 계획의 수립 공표 의무 위반입니다. 저는 공정성이라는 개념 자체에 대해서 해석상 청구의 행위 자체는 이 의무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다, 포섭될 수 있다고 판단해서 의무 위반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컨대 이렇게 추상적인 규정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공무원의 성실 의무라든가 후무 유지 의무. 밥 먹으러 가시죠. 얘기하다가 생각이 멈춰가지고. 어떻게 잘 끝나셨어요? 잘 못 끝난 것 같습니다. 오후에 참여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상대팀이 너무 막강해서. 그러세요? 네, 생각보다 저희는 기각이 약간 불리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준비를 많이 해왔더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그 서면 심사를 끝난 단계고 오늘은 그 변론 과정을 심판 과정을 보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본인의 표현을 조리 있게 잘 표현하느냐 또 논리적으로 정확한 공격을 하고 방어를 하느냐 하는 그 심리 과정 자체 그거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걸 중심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다양한 논점을 이제 고루고루 포섭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 생각보다 그 처분 사유의 존재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논점이 많이 길어져서 이제 예상보다 이 심판 경연이 좀 더 길어졌던 걸로 보입니다. 재밌었어요. 네. 어떤 부분이요? 실제로 이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 많아서 대답이 어려웠는데 그런
팀원들이 다 잘 대답을 잘 해줘서 굉장히 팀워크가 좋았던 것 같고 그리고 저희가 네. 저희끼리 해볼 때보다 조금 더 생각해보지 못했던 점이나 조금 더 신선한 시각으로 사건을 재조명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준비했던 얘기를 어떤 순서로 말을 해야 될지 굉장히 실전에 가니까 약간 곤란하고 혼란스럽고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현재 뽑힌 팀은 총 5팀입니다. 해가지고 행님하고 활로, 미네르바의 부엉이, 동행, 경로우대. 저희가 가능한 예상되는 질문들에 대해서 굉장히 공방 연습을 많이 했는데 저희가 사전에 예상했던 시나리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상대편이 질문을 해주셔서 저희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던 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서 꼭 결선에서도 1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운 좋게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측에서 비슷한 재결례가 존재했는데 그 재결례는 인용을 따르고 있었지만 저희는 기각을 선택해서 당시에 언급되지 않았던 쟁점들을 좀 더 포괄적으로 다뤄보려고 노력해봤습니다. 저희가 여름방학 내내 매일매일 아침부터 오후까지 모여가지고 함께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친해졌고 서로가 눈빛만 쳐다봐도 아, 저 사람이 말을 할 거구나 이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착착착착 돌아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가 오전에 기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나머지 준비한 인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고르면 됩니까? 네. 그대로? 기각. 아까 기각팀 아니네요. 네. 자, 기각. 인용인데 자신 있으세요? 예, 저희가 인용해버리겠습니다. 저희가 기각에 대해서 약간 연구를 많이 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좀 참신한 논거들을 좀 많이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행동심판계 경연대 본선 결승전을 진행하도록 공정성이 무엇인지 제시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런 말이 콕콕 박히는데. 많이 정말 준비했는데 시간의 한계도 있고 또 저쪽 상대방 측에서 어떠한 주장 공격이 들어올지 예상이 좀 힘들었던 점에서 준비했던 것은 많았는데 조금 아쉽게 몇 가지 못 말한 것이 있지 않았나 그런 점에서 아쉬움이 좀 남네요. 양자간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미흡하지 않다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처분은 입학 전형의 공정성 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볼 수 있고 그에 따라 필요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으며 위 처분으로 인해 달성할 공익이 공환받는 사익보다 중대하다 할 것이므로 비례의 원칙 역시 위배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원칙이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관계법에 따른 명령으로 보고 계신지 아니면 다르게 보고 계신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처분이 후에 법학전문대학원 평가에서 인원 감축의 토대가 될 수도 있지만 또한 이 자체로 인하여 학교의 명예가 실추되고 세간의 이목이 집중된 사안에서 후에 지원자들의 그 질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불이익이 있는 처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는 법학전문대학원법 제39조에 따른 모집정지 및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고 보아 이 사건 기관 경고 및 주의 요구는 단순한 사실의 통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권리 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정 처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냥 내부적인 훈령의 근거에서만 내려졌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 법률보 측면에서 이거는 얼핏 봐서는 그렇게 이제 그 내부적 규정의 근거에서만 내려진 것처럼 볼 수 있지만 이 사건 감사는 이제 공공감사법에 따라 이루어진 자체 감사였고
기관 경고 그리고 주의 처분 요구만으로도 명예 실추가 되는 등 지원자들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학교가 있는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처분이기 때문에 명예가 훼손된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청구인 측에서 그 스스로가 과거에 그런 불명예스러운 일을 했고 그것이 그냥 이 사건 실태 조사를 통해서 드러났고요. 실제 2012년 평가위원회는 법학전문대학원들에 대한 평가에서 부모 및 친인척의 신상을 기재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은 학교들에 대하여 합격 또는 우수 합격의 평가를 하고 시정명령 등의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위험성의 크기를 비교하고 판단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참작해야되는 것은 도리어 자의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해달라는 주장처럼 해서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 부분이 바로 저희의 다음 핵심으로 넘어가는 부분인데요. 바로 그 부분에서 저희는 평등의 원칙에도 해당 처분이 위반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이란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특별한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한 상대방인 국민을 공평하게 처우해야 한다는 헌법의 대원칙입니다. 공정성을 해하지 않을 의무를 위반한 것에 대한 제재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저희 기각 측에서는 자기소개서상에 이 같은 부정한 기재가 발견되었을 경우 대학 스스로 이를 삭제합니다. 시기에도 본인 팀의 자유방한 시간이 측정되어 오니 시간 관리에 사고 불기를 합니다. 처분은 비례원칙에 관하여 일선의 훼손, 명예 실추 등의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되므로 관계법령상 의무의 내용이 구체화되어야만 그 이행에 있어 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법령에서 공정한 선발 의무가 도출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생각하여 이 사건 처분은 비례원칙에 관하여 위법합니다. 인정 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감사 대상 기간 동안 입학 전형 계획의 부모 등의 신상 기재를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아니하였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실태 조사 결과 부정행위 소지가 우려되는 사례가 한 건 적발되었습니다. 이 사건 기반 경고는 징계 사유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 하는 조치이고 다른 법적 불이익이 직접 가해지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먼저 인용팀, 기각팀 순으로 팀별로 교차하여 반환한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용팀부터 법학전문대학원법 제23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 제1호는 청구인에게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망이 포함된 입학 전형 계획의 수립, 시행 및 공표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위 법령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판례는 법정문조 해석의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해석이 문헌의 통상적인 좋은 법률가가 될 수 있는 잠재력, 또 성장 가능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지원자의 지원 동기나 성장 배경에 보다 심층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부모의 직업은 이러한 지원 동기나 성장 배경과 완전히 분리될 수는 없는 요소입니다. 집안 배경이라는 것은 지원자 본인의 자질, 능력, 그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주는 지표가 아닌 그보다는 어떠한 그 부모의 지위 혹은 인맥 관계 그런 것들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이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특정 법원의 판사인 아버지가 기재한 것은 자기소개서에 부모 신상을 기재한 합격자가 있는지만 조사했기 때문입니다. 부모 신상 기재와 공정성 훼손 간의 인과관계를 밝히고 싶었다면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전수조사해서 기재자의 자기소개서 점수가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높았는지를 조사했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뽑힐 사람이 뽑혔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일반 대중들은 법정 제도에 대해서 굉장히 불신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 제재 조치는 불이익 처분이기 때문에 그 불법업규가 명확해야 하고 불명확한 경우에는 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판례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공정성 확보 여부는 특정 요소의 충족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입학 전형 제도 전체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하여 하며 저희가 그 본선 첫 경기 때는 기각을 뽑았었는데 이제 결선에서는 인용을 뽑을 수 있어서 준비한 파트를 나눠서 준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8강에서 실제로 참여하지 못했던 저희 팀원들도 모두 참여해서 발언을 하고 준비한 걸 다 쏟아낼 수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마무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잘 끝나셨어요? 네. 끝났어. 이제 다 끝나서 되게 후련하고 다른 팀원분들이 발표를 했는데 굉장히 잘한 것 같아서 저희는
이 정도면 충분히 할 역할 다 해서 만족하는 발표를 한 것 같아서 굉장히 후련하고 뿌듯합니다. 저희가 사실 인용을 약간 하게 되지 않을까 해서 인용을 많이 준비했었는데 기각을 뭐 다시 뽑게 돼서 다시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상대 팀이 다르기 때문에 상대 팀에서 저희한테 뭐 공격이 들어오거나 뭐 말씀을 하시는 내용들도 다 조금씩 달라서 그걸 이제 다시 이제 저희가 대응을 하느라 뭐또 많은 팀원들이 많이 수고를 해주셔서 정말 고맙고. 이번이 이제 3회 맞은 그 모 행정심판 그 법전원들의 경연이었는데 정말 저희들이 그 심사를 하는데 상당히 정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출전한 팀들이 각 사안의 쟁점을 아주 명확하게 정리해주고 또 각자의 의견과 상대방이 펼친 논리에 대한 반박, 또 그를 통한 법리 해석, 이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그 경연을 보여줘서 이 행사를 주관하는 담당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기쁘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도 이 제도를 더 보완 발전시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이제 예비 법조인들이고 또 학교에서 많은 거를 또 아직은 또 배우고 수습을 해야 되는 그런 학생들의 신분이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앞으로도 그 법조인 양성 과정에서 배울 점은 상당히 많습니다. 오늘 저희가 생각했던 점에서 좀 비교 사례를 좀 이렇게 제시한다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사례, 구체적인 통계, 또 이와 같은 사건이 인용되었을 경우 또는 기각되었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사회적인 반향, 또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도, 이와 같이 좀 종합적인 면을 좀 이렇게 구상을 해서 좀 발표를 해줬다면 더 좋은 그 경연이 되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만은 아직 예비 법조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금도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지금 서면뿐만 아니라 온라인 행정심판을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또 지금 좋은 재결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은 각종의 신문 보도라든가 우리 행정심판위원회 그 홈페이지를 통해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심판의 가장 그 핵심적인 또 그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신속한 권리구제, 또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라는 그런 서민을 도와준다는 그런 측면에서 많은 제도를 지금 도입하고 또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자체적으로도 많은 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아직은 홍보는 아직 많이 이루어졌지만 그래도 이 제도에 대해서 아직 생소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마 이런 점은 저희들이 좀 더 언론이라든가 저희 자체의 노력을 통해서 좀 더 홍보를 해나간다면 국민들께 좀 더 다가가는 행정심판이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번 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팀들에 대한 시상식이 있겠습니다. 여러 기관에서 미래의 복지인들을 위해 이번 대회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대상은 한 팀에게 수여되고 추후상은 4팀에게 수여되겠습니다. 대상 동행팀 국민권익 증진에 기여한 탁월한 전문성과 우리 행정심판 제도에 대한 높은 이해를 바탕으로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기에 이 상을 수여합니다. 2018년 9월 30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박은정. 변호사 부장상 홍미마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조상희, 바탕으로 뛰어난 성적을 법학전문대학원 태부의 이사장 이형규, 이영두, 행정심판 제도는 1985년에 도입된 이래로 행정쟁송의 중요한 한 축을 구성하며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한 파수꾼 역할을 해왔습니다. 오늘날 사회의 다변화 및 국민의 권리의식 향상에 따라 행정심판 제도를 활용한 효율적인 권리구제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비 법조인 여러분들에게 이번 대회가 행정심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대회를 통해 얻은 경험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훌륭한 법조인으로 성장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행정심판은 정부나 지자체가 내린 처분이 국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생각할 때 별도의 비용 부담 없이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나아가 행정적으로 하여금 행정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게끔 하는 기능을 역시 수행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성장하는 여러분들이 행정심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이번 대회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된 점은 매우 고무적이며 국민들의 권익이 더욱 보호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우리나라 법조계가 발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니 선배 법조인으로서 마음이 든든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강의실에서 배운 법의 정신과 이론이 실무에서 어떻게 살아 움직이고 적용되는지 생생하게 체험하고 배워 우수한 법조인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열띤 경연을 펼친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에게서 미래 법조계의 기둥이라는 가능성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한 명의 교수로서 향후 법학전문대학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돌아볼 수 있는 귀중한 자리였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도 가능성이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심판 제도는 1985년 행정심판법이 시행된 이후 오랫동안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는 신속하고 간이한 구제 절차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합리적이고 적법한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아짐에 따라 행정심판 제도에도 법률가들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행정심판의 상임위원 김우미입니다. 올해 모의 행정심판 경연대 역시 본선에 진출한 여러분들 팀 간의 치열한 경연이 이루어졌고 어떤 팀은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사안에 접근해서 깊은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심사위원님들이 고민이 무척 깊었다고 들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 수상자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서시기까지 국민의 권익이란 무엇인지, 또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토론을 하셨을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어떤 그 노력과 열정을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도 충분한 축하를 드리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서로 함께한 그 여러분들의 오늘이 앞으로 법조인으로서 여정을 미리 조망할 수 있는 의미 깊은 자리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라는, 또 더 좋은 법조인이 되라는 뜻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한다고, 대회 준비한다고 가족 행사에도 많이 빠지고 네, 공부도 지금 수업 빼먹고 왔는데 교수님들도 이해해 주시고 가족들도 많이 이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제가 정말 사회 약자를 위해서 싸우는 법조인이 됨으로써 제가 받은 모든 은혜를 갚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잘한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최우수상이니까요. 꼭 대상이 아니어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들 고생했고 가서 맛있는 거나 먹으러 가자. 국민을 살리는 법, 그런 걸 다루는 법조인, 이런 걸 해야 하지 않나, 당이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기대를 안 한 건 아니었는데 열심히 노력한 만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돼서 굉장히 뿌듯하고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행정심판 제도의 취지가 국민이 좀 더 쉽게 권리구제를 하고 효율적인 권리구제를 받기 위한 거니까, 저희도 이걸 준비하면서 굉장히 일상생활에서 복잡한 권리구제 사건이 많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반 국민들이 권리구제를 하는 데 있어서 보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법조인이 되려고 합니다. 아직 필드에 나간 건 아니지만 이렇게 모의로라도 국민의 권익구제를 위해 노력했던 그런 모습 이렇게 경험해 볼 수 있어서 보람차고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인 것 같습니다. 저희 팀원들이 항상 이제 주요 쟁점으로 노력했던 것이 행정 심판 전반에 걸친 다양한 논점을 재결해서 찾아내서 국민의 권익을 좀 더 포괄적이고 좀 더 확실하게 구제하자, 이런 점에 이제 방점을 두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점이 좀 더 심사위원님들께 어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저희가 팀원들이 다 굉장히 전반적으로 참여율도 되게 좋았고, 또 말을 잘하시는 분들도 또 따로 있어서 그게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인 것 같습니다. 최우수상 받았는데 좀 아쉽지만, 최고는 아니지만 좋은 결과 얻었고 좀 최선 다했으니까 아쉬움 남기지 않고 떠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마음속에서는 저희가 우승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고요. 준비한 만큼 다 보여드리고 나온 것 같아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